내가 좋아하는 견자단이 관우로분의 열연을 펼치는 영화에는 이런 장면이 있다. 관우가 궁을 세워 황제를 날인하는 자리가 마련되고 황제 옆에는 신하인 조조가 써있다. 황제는 본인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신하들 모두 일어나라고 하지만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조조가 다시 일어나라고 하니 모두가 일어났다. 황제는 황제고 조조는 그 신하다. 하지만 이 장면에서 보여주는 둘의 권력관계를 보면 누가 더 큰 권력을 가졌을까? 이 장면을 본 누구나 조조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리고 그걸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조조는 이런 방식으로 관우에게 본인의 권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드디어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다. 문제는 그 백신이 모두가 원하던 모더나나 파이자의 백신이 아니라 기피하는 사람들이 있는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65세 이하만 맞을 수 있다고 하니 사람들의 우려는 더 커지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첫 번째로 접종해서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줄이고 백신을 좀 더 신뢰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을 했다. 여기까지는 여당에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범위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한다. 사람들이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대통령이 나서서 그 불신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것도 사실이고 백신 1호 접종자라는 게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희망의 상징이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서는 것은 좋은 결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라는 직위의 의미가 다른 서방 국가들과는 조금 달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의미도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통령은 본인이 더 뒤에 맞겠다고 했다. 사실 이 역시 이해 못할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고 백신을 좀 더 코로나에 직접적으로 써는 의사나 간호사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직종의 사람들이 맞는 건 역시 나쁘지 않은 선택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사실 코로나 주사를 맞는 모습이 전국에 생중계되고 그리고 한동안 모든 뉴스에 나올 코로나 백신 1호 접종자는 무척 상징적인 인물이 된다. 코로나라는 무척 어둡고 힘든 상황에서 어쨌든 작은 걸음이나마 한 발짝 내딛는 모습이 되며 지치고 끝이 안 보이는 이 상황에서 끝이 가까워졌다는 희망의 상징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여러 국가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백신을 주기 힘들어도 첫 번째 접종만은 최대한 빠르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드디어 끝이 보이고 있음을 그리고 그 끝이 다가왔음을 국민들한테 최대한 많이 알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호 접종자는 어떤 상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무척 세심하게 고르게 된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할머니가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민자 출신의 흑인 여성 간호사가 1호 접종자로 선택되었다. 영국에서 할머니라는 존재는 다른 나라의 할머니들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진다. 뭐랄까 영국은 할머니의 나라라고 해야 되나? 모든 사람의 동네 할머니라고 해야 되나? 어디에나 참견하고 누구에게나 잘해주고 잔소리 많고 좀 그런 이미지다. 동네 양아치들한테도 서슴없이 잔소리 해대면 양아치들이 쭈삣쭈삣 변명하고 도망치는 그런 이미지랄까. 실제로는 어떤지 몰라도 사람들이 머릿속에는 그런 이미지가 있다. 그런 할머니를 1호 접종자로 선택한 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민자 출신의 흑인이 그리고 의사도 아닌 간호사가 그리고 여성이 선택되었다. 이 모든 부분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거부한 1호 접종자에 누가 될 수 있을까? 그 상징성과 의미로 봤을 때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지점이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 정청래가 대통령 보고 백신을 먼저 맞으라니 국가원수가 실험 대상인가? 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게 된다. 어이가 없는 글이고 황당하기 그지없는 글이었다. 그렇다면 백신의 1호 접종자는 실험 대상인가? 그렇다면 누가 백신의 1호 접종자가 될 수 있을까? 누가 실험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 하지만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았다. 나쁘긴 하지만 아직 되돌릴 기회는 있었다. 정청래야 뭐 원래 이미지가 좋은 사람도 아니고 가벼운 이미지 역시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실수했다 하고 사과하면 끝날 일이었다. 사실 나는 정청래가 사과를 할 줄 알았다. 그 이전에 보여줬던 모습을 보면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람이었다. 정청래야 욕을 좀 먹겠지만 자기가 말실수해서 먹는 욕이야 뭐 어쩌겠냐. 그것보다 대한민국의 1호 접종자를 잘 선택하고 그걸로 홍보를 잘해서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게 문재인 정권에게도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를 봐서도 훨씬 중요한 일이 아니겠는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했다. 만약에 정청래가 사과하기를 거부한다면 대통령이라도 나서서 정청래를 사과시켰어야 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정청래를 말리기는커녕 다른 의원들까지 나서서 정쟁을 덮기 시작했다. 자기들이 대신 받겠다는 어이가 없는 소리까지 해대면서 말이다. 결국에는 정부가 물러섰다.
우리나라에는 1호 접종자가 없고 당일에 백신을 접종하는 모두가 1호 접종자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하게 된다. 하지만 말했다시피 1호 접종자는 무척 중요하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 결국 언론에 보낼 그림은 필요하고 백신 접종의 상징도 필요하니까 대통령이 나서게 된다. 대통령은 예방접종 당일에 접종하는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을 골라서 예방접종 참관이라는 뭐랄까 정말 어이가 없는 일까지 하게 된다. 이 대한민국의 1호 접종자에 대해서도 할 말은 많지만 일단 뒤로 미루고 왜 대통령이 어이없다는 비웃음까지 받으면서 예방접종 참관을 하게 된 걸까? 우리나라에 1호 접종자는 없다고 했지만 1호 접종자라는 강력한 상징은 필요하고 그렇다면 그 중에 누군가 상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대통령이 직접 참관하는 어이가 없는 그림이라도 만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1호 접종자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면 그게 가능했다면 모든 언론을 모아두고 아니면은 모든 언론의 자료를 뿌릴 수 있는 청와대 홍보팀이 촬영하는 과정에서 주사를 놓으면 될 일이었다. 대통령은 그 중계를 화상으로 실시간으로 보고 있고 그것을 다시 중계하면 깔끔하게 되었을 일이다. 하지만 그걸 못하니까 대통령은 얼굴에 똥칠을 하더라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백신 주사 참관이라는 그림을 만들어야 했고 대통령은 백신 주사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뻘쭘하게 서서 멀뚱하게 쳐다보는 그림이라도 만들어야 했다. 내가 왜 정청래를 사과시키지 못했다고 했는지 이해가 되는가? 이 모든 게 정청래 때문에 시작된 일이고 정청래가 사과를 하지 않고 버텨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대통령과 정청래 중 누가 더 위일까? 사과를 못 시킨 대통령이 위일까? 아니면 버티고 버텨서 대통령이 뻘쭘한 사진을 직도로 만든 정청래가 위일까? 누가 황제이고 누가 조조일까? 문제는 요즘 민주당에 이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박범계는 아예 대놓고 문재인을 무시하고 있다. 이번에 말이 많은 검찰 인사를 보면 최소한 문재인 대통령의 민정수석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에게 바로 가서 사인을 받았거나 심각하게 생각하면 대통령에게 사인도 안 받은 인사를 언론에 공표한 것이 된다. 둘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통령을 본인 아래로 보는 심각한 행위이다. 거기다가 친문의 적자로 모든 친문 세력이 다음번 대통령으로 밀고 싶어하는 김경수 도지사가 한 말은 정말 충격적이다. 대통령이 말을 한다고 민주당이 모두 정리돼야 되는 건 아니란다. 그건 과거 권위주의 정치에서나 있을 일이란다. 아예 대놓고 대통령을 제끼는 모습이다. 대통령이 말을 하지만 그걸 굳이 들을 필요는 없다고. 그렇다면 누구의 말을 들으라는 것일까? 김경수는 이어서 말한다. 대통령은 늘 국회 여당과 충분히 협의해 오셨고 이번에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이다. 자기들 말을 들으라고 한다. 민주당 정치인들의 말을 들으라고 한다. 하지만 그 민주당 정치인들은 다들 누구를 지지하고 있을까? 누구를 밀고 있을까? 누구의 말을 들을까? 여기서 느껴지는 게 대통령이 자기 말을 늘 들어왔으니 이번에도 자기 말을 들어야 한다고 느껴지는 건 나뿐인가? 저기 김경수에게서 처음에 이야기한 조조의 모습이 보이는 건 나만 그런 것인가?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심각하긴 하다. 하지만 더 심각한 건 박범계나 김경수는 그래도 무게감이라도 있고 다음번 권력을 잡을 만한 사람이라고라도 생각할 수 있다. 정청래야 뭐 워낙 가벼운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초선 의원 나부랭이들도 대통령을 무시하고 있다면 정말 심각한 거 아닌가? 대통령은 박범계 장관을 통해서 여당의 검찰개혁 관련 속도 조절을 요청했다. 우리는 일단 여기서 내부적인 지시도 아니고 아예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건 내부적인 지시가 한 번 이상 안 먹혔다는 건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게 아닐까 하고 유추해볼 수 있다. 심지어 민주당 원내대표의 질문에 대통령 비서실장은 속도 조절 관련 표현이라고 확인까지 해줬다. 하지만 전혀 먹히지 않는 짓이었다.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민주당 초선 의원들로 구성된 단체에서는 검찰개혁을 밀어붙이는 걸로 끝나지 않고 아예 검찰을 기소청으로 격화시키자고 나서고 있다. 대통령의 말과는 정면 대치되는 행동인 것이다. 이들은 과연 대통령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조조한테 찍소리도 못하는 힘없는 황제로 보고 있는 건 아닐까? 재밌는 건 이들 초선 의원을 열심히 응원하는 사람들 중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있다는 것이다. 정권의 핵심 인물이라 할 수 있는 김경수와 조국 모두 대통령을 제낀 상황이 된 것이다. 대통령은 정말 국은 한가운데 있지만 사실 혼자 고립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개판 싸움이 불법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다. 하지만 개판 싸움이 정책의 방향이나 정부의 운영 방향 같은 건강한 투쟁이 아니라 본인의 권력을 사람들한테 확인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된다. 특히나 그 때문에 정권의 운영 방향이 달라진다면 더욱더 말이다. 백신 사례에서 말했던 정청래의 발언과 그 이후 민주당의 행동은 정청래의 권력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그 덕분에 정부는 코로나 대응 중에서도 중요한 순간인 예방접종을 시작하는 순간을 멈췄다. 김경수와 박범계는 문재인 정권이 운영하는 방향을 틀려고 하고 있다. 본인들 개인이 유리한 대로 말이다. 심지어 초선 의원들까지 정권을 흔들고 있다. 이 상황에서 힘없는 대통령의 중심인 청와대는 발짓자 행보를 할 수밖에 없다.
이 행보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받아야 할 것이다. 과거 서지현 검사는 장례식장에서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던 임태근 검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그것도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말이다. 왜 하필 장례식장이고 왜 하필 법무부 장관 앞이었을까? 이것은 단순한 성추행 사건이 아니다. 자기의 권력을 확인하는 과정인 것이다. 장례식장 같은 엄숙한 자리에서 그것도 자신의 상관인 법무부 장관 앞에 가버리는 이러한 짓은 본인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만큼 권력이 강한 존재라는 걸 여러 사람에게 확인시키는 행동이다. 상관인 법무부 장관도 본인에게 찍소리 못한다는 걸 확인시키는 행동이다. 사람들은 언제나 정당하지 못한 방식으로 권력을 얻으면 늘 이렇게 확인을 한다. 정청래처럼 그리고 박범계처럼 말이다. 이런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는 상황에서 우리는 정권의 어떤 행동이 실제로 대통령이 의도한 행동이었고 계산된 정책인지 인식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이번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같은 문제도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상황을 계산해서 우리나라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책임지고 건설을 지시하고 있는 건지 확신할 수 있나?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김경수가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지도 않은 공항을 건설하는 게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나? 앞으로도 이러한 내부 권력 다툼은 계속 일어날 것이다. 내년 대선까지 계속 일어날 것이다. 힘없는 대통령은 이들을 대하지 못할 것이고 권력의 특성상 권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부당한 일들은 더 많아질 것이다. 스스로 그럴 수 있는 사람이란 걸 확인하는 수많은 과정이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혼란스럽고 어지러워질 것이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을 민주당으로부터 구해내야 할지도 모르겠다.